경선제라고 하는 게 보통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보통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안 씁니다. 미국도 그렇고 보통 약간 제한과 조건이 있는 거 보통 대선 때 하죠. 뭐 미국 대선 하게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 행사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우리 지금 서울시장 이런 데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당의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는 말이 뭘까요? 일단 나눠봅시다. 두 군데. 지역구 문제와 비례가 있겠죠. 지역구 문제의 성북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두원 위원장이 뭐 의사가 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의 역할도 이런 분들한테 바깥에서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경선 붙여야 되는데 당 외부 사람이니까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지역구 선거를 하는 데서의 고민의 화두인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출마자가 있으면 내부에 있으면 당원 경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러니까 출마자가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당원 60조에 있는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시민사회나 연대하는 이 그룹들 내에 의미 있는 활동가인데 당원이 아니신데 우리 당에 후보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 영입해서 우리 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확인한다면 우리 당원도 충분히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 지역구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예. 그럴까요? 예. 그리고 별로 지역구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비례 문제예요. 비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비례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제도적 제가 선례가 잘 없더라고요. 잘 경험이 잘 안 없어가지고 일단 없는데 독특한 발상이고 저는 이게 개방형 경선제를 비례대표에 하겠다는 게 뭐냐면 현행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패스트트랙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뭐 전략명부의 개념이 없습니다. 통진당 시절에 하면 3번, 4번, 5번은 전략명부를 한다. 영입인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당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외부 인사나 영입 인사 조금 유명한 명망가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전략적 순번을 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인단 하게 되면 결국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인지도 싸움이라는 말이란 거죠. 2016년도에 그런 맥락에서 김미아 씨를 영입하려고 했던 고민들이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아부터 누가 얘기했습니까? 심상정 빼고. 예를 들면 거니까 김미아 씨 개인을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의 전략명부를 짜려고 하는 고민들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는 하지만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하시면 또 할게요. 네, 일단 우리 당원의 이제 공직선거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당원투표 플러스 개방형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지역구에서 개방형까지 저희가 뭐 포괄적으로 개방형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차피 전국위원회 전 당적인 토론하면 이제 지역위원장 전체 연석회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도당 연석회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기반해서 이제 이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지역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지역에서 뭐 경선할 정도로 이게 아니니까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지역 출마에 견해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 선거에서 이 사례가 없었다. 맞아요. 영국은 비례가 없잖아요. 미국도 비례가 없잖아요. 저희 비틀즈 음악이 틀어지는 멋진 음악을 듣는 우리의 경험 속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BTS를 탄생시킨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비례로 했을 때 문제고요. 비례를 이제 이 개방형 문제를 했을 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전당적인 이 토론이 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작년에 있었던 공동교섭단체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소중한 경험이고요. 평가가 없었다 하시는데요. 선거라는 것 자체가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위에 전국위원회 평가서가 평가가 아니고요. 이 선거 자체가 평가입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작년에 저도 그거 할 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국회에 있다고 해서 그걸 열으면 좋다. 실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다. 국회에 있는 당시 노회찬, 심상정이 주도적으로 이걸 결정했는데요. 그 사람들 뭐 그 실리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날 몇 밤을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에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까?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뭡니까? 리더가.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결정과 책임. 그중에 더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고요. 당시 우리 반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 지금 평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당시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려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양경규 후보님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입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위원회에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1인 피켓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개방경선제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지난번에 공동교섭단체는 말씀도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렇고 누구는 끝없이 반대하고 누구는 끝없이 하려고 하고 끝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개량적이고 늘 타협적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같은 정당을 한다면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길을 여는 게 그게 우리 정의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당 정체성은 깃발이 아닙니다. 우리 실천으로 쌓아가는 우리의 경험의 축적물이 저는 정의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 공동교섭단체 평가 갑자기 어제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개방형 경선제 화두와 관련해서 지역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아니,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문제는 약간 고민이 그까지 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을 또 하신 건 처음이셔가지고 그나마 이건 조금 더 진전된 거라고 저는 아니 물론 뭐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고민이 거기보다는 비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여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대구에서는 화두가 뭐였냐면 이거 못지않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선출단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이 아니라 연동형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영남권은 영남권 당원들이 선출할 것이냐? 영남권 권역의 비례대표들은 호남권은 호남권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단위로 선출할 것이냐? 이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는 분명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패스트트랙 안이 현실로 나온다면 권역별로 선출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비례대표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개방형 경선제라고 하는 건 결국 전략명부 외부 명망가들을 하기 위한 어떤 효과,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거는 이 진보정당에서의 전략명부와 외부 영입 케이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사람 개개인이 있어가지고 특정하기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가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어제부터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양경규 후보 그 당시 반대했었던 거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비판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당원 입장이 평당원 양경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뭐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뭐 책임 평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이 양경규가 개인적으로 네,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 그 양경규 선관의 상황실장님에게 예. 그 입장을 좀 추후라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같이 합시다. 남아서 뭐 예, 합니까? 같이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아까 심상정 후보 선본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3분씩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는 네. 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토론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개방경선제를 할 때 이 공직 후보 선출을 그 비례만 할 거냐 지역까지 할 거냐 문제도 다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토론을 통해서 이거 한발 뭐 진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으로 선출할 것인가 권역으로 선출할 것인가 저는 지금 개방경선제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될 때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으로 할 것인가 권역으로 할 것인가 역시 열어놓고
당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이고 그거에서 반대한다. 저는 소모적인 논쟁만 있을 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사실 어제 대구에서는 더 아주 그냥 뜨거웠는데 오늘 이 정도지만 그래도 우리 당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양영규 후보님께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들고 나옴으로 해서 우리 당내에 좋은 그리고 상상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진보정당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내에 가슴 뜨거운 상상력을 불어준 점은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이 선보원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내거나 할 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마하는 것도 고민이 있었고 출마하는 게 맞나? 또 심상정이냐?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 또 출마하는 게 맞냐?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이 없었다면 아마 출마 문제는 굉장히 더 신중하게 고민됐을 거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놓은 공약 중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한당 부활저지냐 정의당의 대학주의냐 이런 거는 구도가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핵심은 1,800만 촛불의 대표 선수를 민주당에서 정의당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를 위한 비전과 메시지, 정책을 무엇으로 낼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무거운 숙제입니다. 당대표 선거 끝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무거운 숙제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낸 공약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가 유세 중이거나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심상정 후보 입을 통해서 또는 문건을 통해서 나간 것에서는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임 정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3분. 어제부터 우리 신현직 동지와 좀 합의한 게 뭐냐면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비켜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직시하고 토론하고 하자. 이런 데 대한 의견들은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개방형 경선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적 사회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엔드와 오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노예한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제 공격을 했는데 다 비켜가시는 거야. 다 돼가지고 아니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이야기는 해본 소리고 제가 2004년도 심상정 의원 처음 민주공당 비례대표 출마할 때 그 캠프에 제가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민주공당 2008년도 비대위 위원장을 심의원이 할 때 제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진보신당의 또 공동대표한테도 제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 심후보의 장점, 저력 이게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양경규 후보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유는 우리 당에는 양경규와 같은 리더십이 5년 전, 10년 전은 모르겠는데 지금 2019년 버전에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요. 양경규라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공공부문에서의 산별노조위원장을 5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5번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공부문의 산별노조의 특징이 뭐냐? 3만 명짜리 철도노조, 10,000명짜리 건강보험노조, 수천 명짜리 노동조합, 그 다음 양경규 본인이 속해 있었던 꼴랑 200명짜리 상공예소노조, 10여 명짜리 또 노조, 이런 규모와 성격과 역사가 다른 노동조합들이 거의 뭐 이렇게 섞여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아시잖아요.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자 조직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조정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능력, 뭐 투쟁 능력 이건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다양한 차이와 규모와 생각들이 다 달랐던 이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을 200명짜리 노동조합 위원장이면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던 것, 그게 소통과 동행 그리고 경청하는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2019년에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힘 후보보다 양 후보가 조금 더 낫지 않냐라는 판단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 말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원장에서 저희 좀 비용을 더 지원해 주셨으면 끝장 토론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까지가 10시까지가 저희 대감 비용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